우리가 절약만 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무조건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부의 초월 차선이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어요. 예전에도 그 책을 읽었었는데 요즘에 다시 읽으니까 또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책에 나왔던 내용 일부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절약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약만 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돈을 모으려면 일단 무조건 절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절약이 결국에는 소비를 제한하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이제 못 먹는 거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정말 옷을 사고 싶은데도 사지 못하는 거고,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소비를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비를 제한하는 것도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돈을 모을 수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수익을 극대화시키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받는 수익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직장인들은 매월 월급을 받아요. 근데 이 월급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높일 수가 없잖아요. 뭐 아무리 나중에 연봉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월급은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월급에서 아무리 내가 아낀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월급 말고 뭔가 다른 나의 수익을 더 키워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부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직장인 분들께서 부업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해요. 이게 많이 하는 부업 중에 하나가 배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그런 형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직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걸 하기 위해 나가야 되고, 내가 하는 것에 비해서 수익이 또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부업이라고 하면 항상 뭔가 오프라인에서 해야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부업을 온라인에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아끼고 그런 비용도 줄이면서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게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지식 창업에 대한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부업들,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하는 부업들은 나의 지식만 잘 활용한다고 하면 저는 정말 비용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부업을 할 것이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야도 정말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비단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정말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런 지식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나는 정말 다른 거 못해도 새벽에 일어나는 건 자신 있어, 이런 분들은 새벽 기상을 가지고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연결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혼자 뭔가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강해요. 그걸 연결시켜주면 확실히 그게 하나의 또 큰 부업의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상 같은 걸 내가 그런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모임을 만드는데 회비를 받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회비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임을 하고, 대신에 내가 무언가 돈을 받는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뭔가 제공을 해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기가 있다고 하면 뭐 글을 잘 쓰는 방법이라던가 말을 잘하는 방법이라던가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특강의 형태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져가면 처음에는 그게 되게 작은 형태로 가게 돼요. 처음에는 뭐 5명이 신청할 수도 있고 10명이 신청할 수 있고 되게 작겠지만, 이게 되게 꾸준하게 계속 하시고 그게 입소문을 타게 되면 정말 형태가 커지게 되고 수익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하는 것도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그런 게 가능하려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뭔가 아웃풋을 해야 돼요. 아웃풋이라는 게 뭔가 내가 내뱉어야지 됩니다. 내가 내뱉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를 찾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형태로 내가 어떤 것이든 어떤 주제로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내뱉어 놓으면 거기서 사람들이 뭔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뭔가 피드백이 달리고 댓글이 달리고 공감을 해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그걸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에 더 집중을
집중해서 강화를 시키면 그게 더 뾰족해지겠죠. 뾰족해지면 그게 더 나에게 전문성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만들어가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분야를 좀 더 뾰족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전문성을 좀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한 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는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다른 것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제만 다를 뿐이지 방법은 똑같거든요. 내가 이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매일 글을 썼고 이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를 했고 그건 방법론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떤 주제로든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부동산이라는 걸 계속 했지만 저는 습관 만들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주제도 되게 관심이 있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습관을 되게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런 새벽 기상이라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했던 건 원래 7시에 기상하던 걸 30분씩 당겼어요. 6시 30분, 뭐 6시, 5시 30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4시로 당겨서 그걸 거의 5년 가까이 거의 계속 새벽 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 보니까 이게 어땠냐면 이걸 거의 3개월 이상 지속을 하게 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그걸 습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걸 저는 혼자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걸 누군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훨씬 더 그걸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역할은 그런 습관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장을 제가 좀 열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했던 그 루틴을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새벽의 루틴이 감사에게 긍정하고는 쓰고 뭐 경제 기사를 읽고 제가 부동산 시세 조사를 하고 그런 루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좀 강제성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게 하고 제가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뭔가 그런 강제성이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나 혼자 힘든 분들 대신 나는 힘들지만 누군가 이런 장을 열어주면 나는 그런 곳엔 참여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그게 확실히 좋은 게 될 수 있는 거고 저 역시도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평범한 사람이고 제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전혀 할 수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에게 되게 힘을 줬던 책이 세스 고딘의 이카루스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서 제가 가장 감명을 받았던 한 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아티스트로 태어난다는 구절이었어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은 예술가라는 말이고 그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컨텐츠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저라는 사람은 컨텐츠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저를 되돌아보면 저는 정말 확실히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스스로 발견하는 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발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해줘야지 그게 확실한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는 게 아웃풋이고 글이든 영상이든 그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걸 해봐야지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부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부업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의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컨텐츠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웃풋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아웃풋을 하기 너무 좋은 장이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블로그든 유튜브든 지금은 너무너무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내가 얼굴을 드러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허들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글부터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계속적으로 내가 뭔가를 아웃풋을 했을 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부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절약만 하지 않고도 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투자를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너무 외부적인 이슈가 강하니까 이럴 때는 저는 딱 두 가지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 공부를 계속적으로 지속하시고 시드머니를 확실하게 모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드머니를 모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절약만 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사업이라는 걸 같이 해가는 거죠. 저는 이 부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1인 기업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작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뭐 큰 건물에서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스마트 스토어를 커다랗게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해보고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나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잘 되면 그걸 더 확장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키워갈 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힘든 분들이 정말 많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시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무엇일까? 그걸 좀 찾아보고 그걸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작은 사업, 이런 부업의 형태로 가져간다면 확실히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많이 해보는 시기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